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련된 영상으로 매년 많은 분들이 수천만 원 이상의 돈을 변호사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행정사나 변호사를 이용을 해서 내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했을 때 승률이, 그러니까 내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했을 때 얼마만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그 승률이 아주 낮다는 것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물론 저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모든 서류를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지만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죠. 행정심판에서부터 패소를 하고 또 그게 억울하면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패소했을 경우에 상대방 돈까지 해서 아주 많은 돈이 낭비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승률이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알고 소송을 하라는 입장에서 이 행정쟁송 현황이라고 국가보훈처에서도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해줍니다. 국가보훈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률이 그만큼 높은 거고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만큼 패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정심판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해서 법원에 가게 되면 대부분 다 승률하는, 그러니까 승소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그 승률할 수 있는 퍼센트가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만큼 그 승률이 희박한지 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 혹시라도 이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실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를 한 다음에 그래도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덜컥 행정사나 변호사가 이 정도면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만 듣고 만약에 재판을 들어갔을 때는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겁을 주는지 이 내용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 혹시라도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하실 분들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이 작성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행정쟁송 현황이라고 해서 행정심판 처리 현황 2023년 1월 31일 현재 단위는 건으로 나옵니다. 한 건 한 건.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행정심판 처리 현황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행정소송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2023년 1월 31일 현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보시게 되면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차근차근 표시를 해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쟁송 현황에서 행정심판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심판을 언제 하느냐? 그러면 국가유공자를 제일 처음에 신청을 하면 보훈요건 심사를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죠.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훈요건 심사, 그러니까 요건 확인, 사실 확인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떤가 하면
제가 첫 번째 관문이라고도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국가유공자를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보훈처에서는 궁금하죠. 과연 이 사람이 군대에서 다쳤던 게 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보훈보상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왕증,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질병이 군대에서 악화가 돼서 이렇게 병이 났는지 그렇게 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게 요건 심사입니다. 이 요건 심사에서 해당이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인 신체 검사를 해서 상위 등급이 결정을 나는데 제가 첫 번째 관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첫 번째 관문에서 비해당을 맞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 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요건 확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첫 번째 관문에서 통과를 하고 신체검사를 했는데 신체검사에서 기준 미달 당하는 경우도 있고 7급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6급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본인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더 높은 등급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낮게 판정을 받았다 이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또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심판을 본인들이 많이 알아서 본인들 스스로 하게 되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전혀 돈은 안 들어가고 본인이 직접을 할 수가 있지만 본인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게 되면 행정사를 찾아가든지 변호사를 찾아가야만 됩니다. 행정사는 최소한 100만 원을 받을지 300만 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고 또 나중에 또 얼마를 더 추가로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변호사는 기본이 500만 원, 600만 원을 넘어가고 만약에 한 단계 자꾸 넘어갈수록 금액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소송까지 가게 되면 소송에서 패한다? 그러면 또 추가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행정심판을 할 때 요건 확인과 상위 등급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누어서 국가보훈처에서 이렇게 자료를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료는 2019년부터 2023년 1월까지 나와 있는데 2023년 1월 거는 빼놓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게 1년에 총 몇 건의 행정심판이 처리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요건 확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차 관문입니다. 이 요건 확인에서 접수는 냅두고 이 처리 결과를 보게 되면 재결 그리고 인용과 기각, 취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제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이기게 되면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졌다 그러면 여기 이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하는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놓고 계속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잘못하면 내가 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겠다. 본인이 스스로 계속 자료를 찾고 보충자료 제출하고 하다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변호사들이 일을 하거나 행정사가 일을 할 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해서 신청을 했는데 자료를 찾고 하다 보면 뻔히 하나마나 질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이 행정심판인을 취하를 해버립니다. 결론은 취하하는 것도 패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기각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이렇게 처리 결과 취하까지 다 하게 되면 663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단 8건 보이시죠? 8건만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인용률이 1.2%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긴 거냐? 청구한 신청자가, 그러니까 국가보훈처가 이긴 거는 그렇게 따지면 98.8%는 국가보훈처가 이긴 것입니다. 1.2%는 누가 이겼다고? 내가 이긴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에 신청을 한 사람들이 이긴 게 1.2%,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98.8%를 이깁니다. 100%라고 봐야죠. 663명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딱 8명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겼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유공자에 해당된다, 보상자에 해당된다, 그것만 결정이 나는 게 이 요건 확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신체 검사를 받는 거죠. 다음은 상위 등급입니다. 자, 그러면 상위 등급은 또 무슨 소리냐? 요건 확인해서 통과한 사람들이 신체 검사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으면 기준 미달도 나오고 7급도 나오고 6급도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까요? 낮게 나온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기준 미달 나온 사람들이 억울하다, 나는 기준 미달이 아닌 것 같다, 7급이나 6급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는 거고, 또 7급을 받았는데 나는 7급이 아닌 것 같다, 6급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영상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뇨병 같은 경우는 7급은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5에서 1.8 이내. 그리고 6급은 6급 이항은 1.8 이상, 3.0 이하. 이렇게 수치가 딱 정해져 있으면 본인들이 병원에서 혈중 크레아틴 검사해가지고 그 수치에 들어왔으면, 아, 내가 신체 검사를 받으면 6급 이항에 나오겠구나 하고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국가보훈처에서 7급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 영상들을 보고 배웠지 않습니까? 내 몸에 있는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6급 이항에 들어가면 6급 이항이 나와야 되는데 7급을 주었습니다. 보훈처에서. 이럴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이길 확률이 99%가 넘어가죠. 왜? 정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혈중 크레아틴은 수치에 따라서 상위 등급 판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심 신체 검사만 해도 충분히 승급이 올라갈 수 있고 행정심판을 본인이 직접 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 자기 주위 친구들은 똑같은 당뇨병을 가지고 5급을 받았다든지 뭐 상급을 받았다든지 6급 이항을 받았다든지 그러는데 왜 자기는 기준 미달이냐 이거죠. 또 왜 자기는 7급이냐 이거죠. 그런 정확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억울하다, 행정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를 통하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내용을 보십시오. 전체 567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31건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464건은 졌고 72건은 질 것 같으니까 그냥 취하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했었을 때 상위 등급과 관련된 인용률 5.4%입니다.
5.4%는 누가 이겼다? 제가 이긴 거죠. 우리들이 이긴 게 5.4%고 국가보훈처는 몇 프로를 이겼냐? 94.6%를 국가보훈처가 이긴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요건 확인에서는 우리가 1.2%를 이겼고 국가보훈처가 98.8%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상위 등급과 관련된 승률은 우리가 5.4%고 국가보훈처가 94.6%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전체 이걸 다 합하니까 1230건 2019년입니다. 2019년도에 요건 확인과 상위 등급으로 해서 총 처리 끝난 게 1230건인데 다 해서 39건만 이기고 나머지 다 졌습니다. 이게 합하니까 3.1%를 우리가 이긴 것이고 국가보훈처는 몇 프로를 이겼다? 96.9%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이렇게 행정심판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요건 확인 같은 경우는 고작 1.2%, 상위 등급과 관련돼서는 5.4%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균 내니까 3.1%.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 행정심판으로 처리가 끝났다는 내용입니다. 평균 3.1%.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나머지는 이제 더 상세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2020년도 한번 볼까요? 2020년도 요건 확인으로 해서 여기 567건이 처리가 끝났는데 여기서도 딱 8명이 이겼네요. 숫자에 비해서 8명이 이겼지만 여기 때는 1.4%라고 나옵니다. 누가?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1.4%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요건 확인 1차 관문에서. 그리고 신체검사에서 상위 등급과 관련돼서 행정심판을 했더니 490건을 했는데 10건. 참말로 490건 신청한 것 중에서 딱 10건이 이겼습니다. 10건이. 그러면 이 10건이 몇 퍼센트다? 2%입니다. 2%만 이긴 거예요. 2%. 그렇게 해서 총 1057명이 처리가 끝났는데 18명만 이겼다는 것입니다. 몇 프로? 1.7%. 그렇게 해서 총 국가보훈처가 98.3%를 이겼고 우리는 1.7%만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시고 행정심판, 물론 본인들이 하시면 저도 상관없습니다. 돈 들어갈 게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부담 없이 내가 직접 하는데 이기나 지나, 이기면 땡 잡는 거고 지면 뭐 그냥 다음에 한번 더 기회를 노려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경험 삼아 한번 직접 해봤습니다. 졌죠, 당연히. 그런데 행정사를 통하거나 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많은 돈이 깨지는데 이런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라는 뜻으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국가보훈처가 96.9%, 98.3%를 이기는데 내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아예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뭔 서류가 잘못됐든지 그렇게 해서 추가로 다시 신청을 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100% 아닙니까? 100%. 98.3%면 이게 근 100%에 가깝죠. 1057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18명만 이겼으면 그래서
변호사나 행정사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런 내용 꼭 참고를 하고 진행을 하십시오. 다음은 2021년입니다. 요건 확인. 이렇게 왔을 때 696명에 11명, 그래서 1.6%가 나오고 상위 등급으로는 558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40건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7.2%. 그래서 전체 1254건 중에서 51건이 이겼고, 그렇게 해서 평균 내니까 4.1%. 4.1%면 95.9%네요. 그렇죠? 95.9%를 보훈처가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자, 2022년 전체적인 퍼센트만 보겠습니다. 요건 확인으로는 1.7% 우리가 이겼고 상위 등급으로는 6.7%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4.4%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는 95.6%를 이겼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행정심판에 관련된 내용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요건 확인과 상위 등급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각각.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몇 퍼센트가 이겼다 그러는데, 저한테는 2019년 말고 2011년부터 이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관련된 자료가 또 있습니다. 저한테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연도 2011년도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인데 지금 이 내용은 제가 행정심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체 2087건 중에서 3.9% 이겼습니다. 인용률. 그러면 국가보훈처는 몇 프로를 이겼죠? 96.1%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3.9% 이겼고 2011년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2012년 그때도 비슷한 숫자네요. 3.4% 이겼습니다. 우리가. 국가보훈처는 96.6%를 이긴 것이고 96.6%. 자, 2013년, 2014년, 2015년, 그렇죠? 2016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2018년 그냥 전체적으로만 한번 보죠. 이쪽이 인용률입니다. 우리가 3.6% 이겼고 우리가 2.2% 이겼고 우리가 3.2% 이겼고 3% 이겼고 2017년도에는 2.2% 이겼고 2018년도에는 2.1% 이겼습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제가 영상으로 다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었고 평균 2%, 3% 이깁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는 평균 98%, 97%를 이기고 이거는 행정심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가죠. 몇백만 원 선에서 처리가 될 수도 있는데 행정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또 거기에 지게 되면 국가보훈처 변호사 비용까지 또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소송입니다. 이거는 행정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법 원칙대로는 변호사만 소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소송과 관련된 내용으로 2023년 1월 30일 기준이고 똑같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1월까지 나왔는데 이 내용은 그렇게 지금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2020년, 2021년, 2022년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송입니다. 재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심판도 물론 가겠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르게 조금 더
간단하게 끝이 나는 거고, 소송은 정식으로 재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패소가 있고 승소가 있고 취하가 있습니다. 이 취하는 재판을 하다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 되겠다, 내가 패할 것 같다, 그런 경우에 이 재판을 갖다가 취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취하가 됐든 취소가 됐든 간에 패소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요건 확인, 아까 행정심판에서 나온 요건 확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행정사를 통해서 행정심판을 하는 분들이거나 직접 하는 분들이 많고, 소송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요건 확인으로 전체 293건이 2019년도에 재판을 했는데 13건이 패소로 나왔죠. 이 패소는 누가 패소했냐? 국가보훈처가 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만든 주체가 국가보훈처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 우리에게 패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승소는 누가 승소를 했냐? 국가보훈처가 승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패소는 국가보훈처가 패소한 거고, 승소나 취하는 국가보훈처가 승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패소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건 확인과 관련돼서 4.4%를 패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는 몇 프로를 이겼겠죠? 95.6%를 국가보훈처가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행정심판과 달리 행정소송에서 재판을 갔는데 내가 만약에 졌다, 그러면 국가보훈처에 변호사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패한 쪽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이 패소율은 국가보훈처가 패한 내용입니다. 그럼 반대로 95.6%는 이겼다는 내용이죠. 자, 상위 등급 191건 재판을 했는데 19건은 국가보훈처가 졌습니다. 그리고 172건은 국가보훈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나누니까 9.9%를 국가보훈처가 졌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해보면 6.6%를 패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93.4% 국가보훈처가 이기고 6.6%는 졌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하나 또 가르쳐 드릴까요? 국가보훈처에서 이 변호사 비용, 그러니까 행정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으로 1년에 약 10억 안팎으로 돈이 나갑니다. 행정소송 비용으로. 그 자료가 다 어디 있는데 지금 오늘 내 찾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제가 찾질 못했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내용을 다 보면서 다 확인을 한 내용들입니다. 몇 억에서부터 10억대까지 소송 비용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작 이렇게 6.6% 이겼을 때 국가보훈처에서 소송 비용으로 몇 억이 나가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이제 지는 국가유공자들은 돈이 몇십억, 몇백억이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나간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으로 따지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나갈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게 10억이 될 수 있고 100억이 될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이 변호사 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2022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건 확인으로
298명 재판을 해서 24명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유공자가 8.1% 이겼고 나머지는 국가보훈처가 이긴 것이죠. 상위 등급 180명이 재판을 해서 20명이 이겼습니다. 11.1%를 이긴 거죠. 이렇게 했을 때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는 9.2%, 그러면 국가보훈처가 90.8%를 이겼고 우리는 9.2%를 이겼습니다. 2020년도에 가장 승률이 많네요. 자, 그러면 2021년 요건 확인으로 7.9%를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패소율은 국가보훈처가 패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위 등급과 관련해서는 6.5%를 이겼고 전체 합하게 되면 7.4%를 우리가 이겼습니다. 국가보훈처는 92.6%. 자, 2022년도에는 요건 확인으로 4.5%, 상위 등급으로 10%, 합해서 7%를 우리가 이겼고 국가보훈처는 93%를 이겼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십시오. 95.6%를 국가보훈처가 이겼고 93.4%, 90.8%, 92.6%, 93%를 이겼습니다. 어디에서?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하는 것에 국가보훈처가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자, 똑같이 행정소송과 관련된 2011년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2011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우리가 22%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 21.8%, 14년까지는 15%, 승률이 되게 높죠. 그런데 15년도에는 10.5%로 뚝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그러면 보훈처에서 90%를 이긴 거죠. 89.5%. 2016년 7.9%로 뚝 떨어집니다. 2017년 6.6%, 2018년 6%, 2019년 6.6%.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수치가 6%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보훈처가 자그만치 93.4%, 94%를 이긴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내용 아닙니다. 이번 이 영상은 물론 저도 행정심판을 해봤고 너무나 억울해서 국민신문고, 그러니까 권익위원회까지 서류를 다 제출을 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도 다 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느꼈죠. 정의는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저는 또 시간이 나면 다시 서류 준비를 해서 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든지 요건 확인으로 해서 추가 상위 신청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해당이 나오게 되면 또 행정심판을 하고, 그래서 계속 또 싸울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행정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할 때는 이런 승률도 알고, 그래서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하실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참고를 하고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정확한 통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보훈처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자료가 2019년부터 발표를 했지만 저한테 가지고 있는 보훈영감이라는 책자에는 2011년도부터 이 나와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치 기록을 다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몇 %의 승률이 있는 상태인지를 보고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든지 행정소송을 청구하시라고. 자, 이번 영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련된 내용으로 과연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얼마만큼 승소하는지, 국가보훈처가 얼마만큼 승소하는지, 결론은 내가 이기면 국가보훈처가 지는 거고 내가 지면 그만큼 국가보훈처가 이기는 것이죠. 이와 관련돼서 제가 상세하게 약 10년치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국가보훈처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하시는 분들 이 내용 꼭 참고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